저는 이제 겨우 한 평 반 남짓한 공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낡고 초라하다며 혀를 찰지도 모릅니다. 지난 세월 제가 쌓아 올렸던 모든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공간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생애 처음으로 온전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텅 빈 방은 저를 짓누르던 모든 것으로부터 저를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햇살조차 지난 세월 한 번도 온전히 제 것이었던 적 없던 평화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작고 볼품없는 공간이 저에게는 가장 넓고 아늑한 성이었습니다. 아무도 이곳에 들어와 저를 다그치거나 저의 선택을 비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 그것이야말로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삶의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비로소 저만의 숨통을 찾은 듯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의 삶은 언제나 다른 이의 지시를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번 돈은 제 것이 아니었고 제가 입고 싶은 옷, 먹고 싶은 음식, 즐기고 싶은 취미조차 제 허락으로는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월급 날이면 당연하다는 듯이 아내에게 통장을 넘겨주었고 매달 20만 원 남짓한 용돈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마저도 아내는 제가 돈을 모을까 두려웠던 것인지 다 써버리지 않으면 기어코 뺏어갔습니다. 쓰고 나면 썼다고 잔소리했고 아껴 쓰면 아껴 쓴다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언젠가는 저의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 믿었고 이 희생이 가족의 행복으로 되돌아올 것이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한 줌의 모래처럼 부서져 내렸습니다. 아내가 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며 자란 아이들 역시 언제부턴가 저를 하찮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어떤 노력으로 가족을 부양했는지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내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만 저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그 억압에서 벗어나려 할 때마다 그들은 마치 어머니의 작은 분신처럼 저를 다시 그 틀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저는 그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갇힌 하나의 부품에 불과했습니다. 정년퇴직을 했을 때 저는 아주 작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이제는 지친 몸을 좀 쉬게 하고 가족과 오순도순 시간을 보내며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소박한 행복을 찾아볼 수 있으리라고. 그러나 그 기대는 차가운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내는 제가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대신 하루 세끼 밥을 차려줘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가련하다며 끊임없이 한탄했습니다. 제가 앉아 있으면 앉아 있는다고 서 있으면 서 있는다고 숨만 쉬어도 잔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집은 더 이상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느껴지는 아내의 날 선 시선과 마치 제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 양 짓누르는 공기는 저를 집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하지만 집을 나가도 한 소리, 집에 들어와도 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제가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가족을 위해 바쳐온 청춘과 열정이 한순간에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되는 현실을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집은 제게 크고 안락한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무언가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이대로 집안에 갇혀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저를 갉아먹는 일이었습니다. 주변을 수소문하여 경비 일이라도 해보려 했습니다.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누군가에게 쓰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제게 또 다른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망신시킬 일 있냐고. 당신 체면에 경비가 말이 돼?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저의 자존심을 난도질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소심해지고 세상으로부터 고립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 안팎 어디에도 제가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무시당해도 좋았습니다. 회사에서 치열한 경쟁에 시달리고 상사의 비위를 맞추고 때로는 비굴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을 견뎌야 했지만 그때의 저는 적어도 쓰임이 있었습니다. 저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이 너무나도 그리웠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아이들은 모두 제 짝을 찾아 떠났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뿌듯함과 동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빈자리는 예상보다 훨씬 더 크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켰다고 생각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이제는 저만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저를 닥달했고 아이들은 가끔 찾아와도 저에게는 무관심했습니다. 제가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는 굳은 믿음은 산산이 부서지고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의 삶에 나는 없었다는 것을. 그저 가족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저는 끊임없이 희생하고 복종하는 도구로 존재했을 뿐이라는 것을.
빈둥지는 저에게 해방이 아닌 더욱 깊은 절망과 고독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삶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제 평생 가장 용기를 낸 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놀란 듯 했지만 제가 재산을 모두 주겠다고 하자 거짓말처럼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후회하지 말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는 질문 대신 제가 제 발로 지옥을 선택하는 것이라 비웃는 듯한 그 말에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아마 그녀에게는 제가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가장 작은 짐을 챙겨 이 원룸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익숙하지 않은 침묵과 낯선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허전함과 함께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해방감이 저의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기다리지 않고 아무도 저를 구속하지 않는 이 공간. 저는 비로소 저만의 숨을 쉬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실패한 삶의 끝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텅 빈 도화지였습니다. 누군가는 외롭지 않으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라면을 끓여 먹어도 아무도 잔소리하거나 눈치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자유가 저에게는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값졌습니다.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연락 한 번 없었지만 저는 아쉽거나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의 마음속에는 희망이라는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형 면허를 따고 버스 운전 일을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일했지만 월급 봉투를 온전히 제 것처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닐지라도 저에게는 매달 1년치 용돈이 새로 생기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 먹는 밥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가는 삶. 어느덧 이혼한 지 3년, 저는 가까운 산으로 등산을 다니고 비싼 것은 아니지만 자전거를 타며 동네를 누볐습니다. 때로는 오랜 친구들과 만나 막걸리를 기울이며 지나간 젊은 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 삶은 이제야 비로소 제가 원했던 모습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혼자가 되면 외롭고 힘들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염려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얼매였던 가정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으로 서게 된 지금,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삶은 제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보물이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떤 나만의 평화가 숨어 있나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